야구에는 잠시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안치홍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맞잖아요. 근데 맨날 나한테 40분 넘겨서 끝낸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주제랑 상관없는 얘기만 안 하셔도 4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인정 안 인정? 카츄피 치용이 형 하이 안녕. 카츄피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좀 일찍 합시다. 왜냐면 이제 류현진 선수 또 등판해가지고 또 이제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오늘 좀 주제랑 상관없는 얘기 좀 이제 자제를 부탁드린다 했더니 전화. 너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럼요. 바쁘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언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 했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주제랑 상관없는 얘기 하지 말라 했어. 이렇게 나를 방송이라고 묻어버리시면 됩니까? 야, 근데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 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건 그렇지. 위원님만 하니까 이제 시간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컨셉이야. 알겠습니다. 네. 아, 노노님 어서 오십시오. 와우, 저 휴가라서 진짜 생방 오랜만에 참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오늘 류현진 선수 어쨌든 이제 이 복귀 전 5이닝 동안 9피안타, 뭐 홈런 하나 있었고 또 9피안타? 네, 안타 9개 맞았어요. 근데 사실점 삼진 3개, 볼넷 하나 이렇게 내줬는데 사실 이제 상대 팀이 아메리칸 리그에서 또 가장 잘하고 있는 팀, 승률 1위 팀이라는 것도 감안을 했을 때, 또 이제 부상 복귀 첫 경기라는 것도 감안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 6회 올리지 말지. 그냥 5회만 딱 하고 5이닝 3실점 딱 내려가면 이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6회 올라와가지고 홈런 하나 더 맞았었던 게 좀 아쉽긴 하지만 투구수가 좀 여유가 있었으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투구수대로 가야지. 그렇죠. 어쨌든 이제 다음 경기 또 클리블랜드와의 경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경기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투구수 80개로 마무리를 또 지었습니다. 그래요. 초반에 너무 많이 맞은 것 치고는 5이닝이면 잘 버텼습니다. 뭐 나름 성공적인 복귀라고 봅니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꽤 많습니다. 10피안타? 아, 10피안타? 9피안타라니까? 9피안타. 그러니까 홈런 포함. 그렇죠. 네. 얘 4실점? 그러면 얼마 실점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네. 네, 병살타도 2개나 뭐 엮어냈고 또 이제 위기 상황에서 또 특유의 또 류현진 선수의 그 위기 때 강한 모습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5이닝 소화했는데. 그렇죠, 네. KBO 리그 투수였으면 과연 몇 점 줬을까? 5이닝에 9피안타면은 내가 볼 때는 한 9실점에서 한 11실점 정도. 난 KBO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네. KBO에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한 9실점 정도 주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볼넷이 6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거기에 볼넷 섞였을 테니까. 우리 대한민국 선수 투수들은 볼넷을 너무 좋아하니까. 네. 볼넷이 항상 넘쳐요. 하여튼 뭐 그래요. 어쨌든 치용 상현형님 류뚱 올해서만 던지면 올해 FA에서 단기 계약 좋게 체결할 가능성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류현진 선수가 어쨌든 메이저리그에서 또 뛴 세월 동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 베테랑 선발 투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 시즌에 좋지 못한 모습이었다고 하더라도 1년 계약 주는 팀은 반드시 나오고 그런데 이제 조금 무난하게 시즌을 마친다고 한다면 뭐 2년 계약 아니면 뭐 2+1 뭐 이런 계약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남은 시즌 활약이 좀 중요하겠죠. 네, 내가 나름 뭐 동네 야구 전문가로서 네. 동네 야구는 진짜 1타지 1타. 2년 봅니다. 2년? 좋습니다. 2년. 아, 근데 돌아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2년 뒤에 돌아오면 되지. 그래? 네. 2년 뒤면 몇 살이냐? 유현진 선수가. 모르겠다. 네. 그래도 마지막은 돌아와서 오렌지 유니폼 입어야지. 아, 그럼요. 도기자 한화 팬들이 원하는 발언이 아니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 밥그릇도 생각을 좀 해주세요. 아, 그러네. 저는 본업이 메이저리그입니다, 여러분. 류현진이 가면은 상현이가 나는 어떡해? 여기 7일 근무해. 7일 일주일 내내 나와? 내내 나오면 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류현진 선수 얘기는 뭐 저희가 또 다음에 또 얘기할 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어제 또 이제 인터넷 그 뭐 커뮤니티를 또 뜨겁게 달구는 영상이 또 하나가 있었죠. 이제 전준우 선수가 이 퇴근길이었던 것 같아요. 퇴근길이었는데 이제 롯데 팬과 또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또 이제 이 카메라에 또 잡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또 살펴봤더니 뭐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불분명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준우 선수가 또 이렇게 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또 말다툼이 있었던 것까지는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뭐 예전에 그런 사건들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퇴근길 이대호 선수가 등에다 치킨 맞은 뭐 사건들도 있었고 또 이제 퇴근길에 이제 뭐 선수에게 욕을 해가지고 또 이제 조금 이 다툼까지도 벌어지는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뭐 전후 상황을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사실 선수들이 이렇게 퇴근길에서 팬들이 좀 욕한다고 해가지고 욱하고 매번 이러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의견들 좀 정말 부탁드려요. 네, 많은 의견 좀 부탁드리고
왜 자꾸 그렇게 그 시비를 거는지 저는 그게 좀 불만족스러운 지금 입장이에요. 팬들의 마음은 진짜 정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 부진하고 굉장히 좀 경기가 풀리지 않는 선수들의 마음도 굉장히 좀 무겁거든요. 네. 팬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근데 뭐 욕은 하되 이게 그 꼭 이렇게 면전에도 되고 네, 이거를. 대놓고서 그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선수들도 사람인지라 가만히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좋지 못한 소리를 들으면은 뭐 당연히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게 또 일파만파 또 일이 또 커져버리면은 이게 선수도 손해가 되고 또 팬들도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니까 물론 그런 마음은 좀 알겠지만 너무 그 자극할 만한 것 그런 내용들의 발언은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어제 같은 일은 일단 발생은 안 하겠죠. 네, 안 하겠죠. 그리고 오히려 아니 야 HK1님 경기력을 개판으로 하니까 경기력 개판으로 해서 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기 보시면서 욕하시잖아요. 그리고 경기장 가셔서도 관객석에서 객석에서 욕하시잖아요. 근데 퇴근길에 선수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욕했을 때 만약에 진짜 선수 대 팬이 아니라 일반인 대 일반인으로 이거 하면은 그러니까 다이다이 뜨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솔직히 이거는 선수들이 그냥 참아주는 거잖아요. 이제 물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붙게 되면은 뭐 그렇지 뭐 강냉이 뭐 다 나가는 거지. 내 말이 강냉이란 아니 어쩜 그렇게 나는 그러니까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가서 아예 만약에 이게 만약에 선수야 가가지고 얼굴 앞에 대고 야이 뭐 이렇게는 못 하잖아. 그렇죠, 당연히 멀리 있을 때 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솔직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자기가 안 한 것처럼 야 이게 도망가. 그리고 선수가 딱 쳐다보면 고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그런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당연히 뭐 경기력 안 좋고 뭐 그런데 저는 뭐 선수들 저 오기 전에 그런 글도 봤거든요. 커뮤니티에서 뭐 선수들 뭐 10억 받으면서 야구 못하면 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욕하시라니까요. 욕하시잖아요. 그리고 관중석에서 하세요. 댓글창에서도 하시고 커뮤니티에서도 하시고 뭐 관중석에서도 하시는데 선수들이 뭐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개인 SNS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퇴근길에서 또 이렇게 1대1로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는 게 선수들 입장에서도 당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 맑은 공기는 열받으면 잘해야죠. 이거 선수한테 한 얘기죠. 아마 그럴 거죠. 네.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선수들도 당연히 잘하고 싶죠. 네. 근데 좀 그렇게 뜻대로 안 되는 게 그리고 또 이제 팬들의 마음도 저는 또 이해가 돼요. 저는 이제 뭐 선수 생활 그만둔 지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는 사람이라 네. 충분히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살면서 진짜 그 좀 약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건 그치, 맞아.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팬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래 이 의견이 진짜 일리가 있습니다. 끼꼬님 야구고 선수고를 떠나서 인간 사회에서 누가 면전에다 욕을 하냐.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 팬이 뭐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영상에 안 담겨서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전준우 선수가 웬만한 뭐 얘기를 듣고서는 사실 그렇게 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본 영상에서는 욕설이 나가는 거는 못 듣기는 했어요. 근데 전준우 선수의 반응을 보면 뭔가 자극할 만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반응이 됐던 것 같은데 조금만 우리가 선을 서로 좀 지킵시다. 네. 지켜주면은 이런 불상사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도 그거 이게 영상에 다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또 그 팬분들도 그 발언을 했던 팬분도 영상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또 전준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게 남는 게 뭐예요?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네, 되면은 네. 조금만 참읍시다. BAP님 경기장 안에서야 응원이고 화도 낼 수 있지만 경기장 밖에서야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해야지요. 선수들이 야구하는 기계도 아니고 진짜 맞는 말씀이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위에 저기 누구시냐? 도기자님, 어디 있었지? 도기자님, 요 필라테스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여기 있네, 김다미님. 이거 궁금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자면서. 궁금하시잖아. 하지 마. 얘기하지 마. 안 해. 넘어가.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싫어, 얘기 안 할 거야. 빨리 해. 싫어, 얘기 안 해. 내가 쓸데없는 소리 안 할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게 하고. 욕하세요! 졸라 욕해! 궁금하시니까. 이 새끼한테! 진짜 계속 욕해! 얘기하지 말라잖아.
아, 어떻게 된 거냐면, 아니, 지금 이제 인수하신 분도 예전 주인한테 매출 사기를 당했대요. 매출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이게 뭐 진짜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매출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7월 17일인가? 7월 17일부로 이게, 일단 문을 닫고 휴관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원래 분한테 이제 소송해가지고 이기면은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한다는데 내가 그거를 기다려야 되나? 지금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기 당한 거야. 환불을 하고 싶어요 저는. 네. 그거 얼마 냈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냈어? 처음에 할 때 얼마 냈을 거 아니야? 뭐 100만 원, 100만 원. 125만 원 냈죠. 125만 원 냈는데 네. 몇 번 했어? 지금 뭐 18번밖에 못 갔죠. 몇 번 남았어? 많이 남았죠 지금. 한 50번 남았어? 아, 뭘 50번이 뭐야? 100번 넘게 남았지. 그래? 그러면 25만 원 정도 쓴 거네, 대충. 아, 그쵸. 100만 원은 날린 거고. 네. 십시일반 거둡시다. 제가 먼저 한 10만 원 낼게요. 네. 거둡시다. 이거 사기꾼들이 자주 하는 거예요. 매출 사기로 이거 해가지고 왔다고? 나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냥 환불한다고 하고 또 안 해주면은 또 그 지급 명령 뭐 이런 거 날리고 뭐 그러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좀 잘 알아보고 있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 1000명이면 1,000원씩만 냅시다. 그럼 100만. 잠깐. 이거 나한테 안 들어와.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런 맞다. 거. 하지 마세요. 여기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한테. 회사만 좋아. 할 필요 없어. 그래. 지금 뭐 좀 100만 원짜리 경험이요. 막 이런 신문 저 지인분들 혹은 이제 형님분들도 이거 받기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뭐 이제 하더라도 뭐 경험했다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일단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신한 119 3333 카카오뱅크 소송 꿀. 자 이제 동문회!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저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 0대 6에서 시작 11대 8까지 대역전승 기아 타이거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사실 이제 위원님께서는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할 것이다. 역시 오랜만에 터졌습니다. 치반골 기아 타이거즈의 극적 역전승. 3회인가 4회까지 보고 6대 1인가 6대 0이더만. 네. 그래서 껐어. 아 오늘은 내가 맞췄구나. 아니 당연히 이겼다고 했는데 와 진짜 대박. 네. 더 재밌는 얘기는 좀 더 있죠. 네. 그 이후에 설명. 맞습니다. 어제 기아와 삼성 경기에서 역대급 50 나왔습니다. 펜스를 강하게 강타한 타구가 홈런으로 둔갑이 됐는데요. 이게 담장이나 펜스를 맞고 넘어간 경우에는 2루타로 인정이 됩니다. 이게 맞고 넘어갔을 경우에 이게 홈런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 기준선이 있잖아요. 이제 뭐 담장에다가 뭐 노란 선 같은 거 그어 놓고 거기 맞고 넘어가면 홈런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다 그냥 이렇게 담장 맞고 이렇게 휙 넘어가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포항구장이잖아요. 포항구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펜스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요걸 맞고 넘어가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2루타인데 그치. 그라운드를 더블이라고 하죠. 2루타인데 요걸 이제 홈런으로 판독을 하는 바람에 참 크게 논란이 좀 됐습니다. 노란 선이 홈런이야. 네, 그렇죠. 위에 노란 선이 이제 홈런 펜스예요. 야, 용철아 여긴 저거 없냐? 헤드셋? 뭐 헤드셋? 이게 손으로 해요. 응? 헤드 손으로 해. 뭐야 진짜 있네. 이거 왜 있어 이게? 아니 비디오 판독 센터랑 한번 연결 좀 한번 해보려고. 뭐 이거 들리세요? 쓰면 뭐하니? 이거 쓰면 뭐하냐고. 내 말이. 이거 쓰면 뭐하냐고. 내 말이. 나 오늘 이거 쓰고 할게. 아니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비디오 판독 센터가 해명이랍시고 KBO가 해명이랍시고 한 게 이게 포항구장은 이 카메라가 여러 대가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중계 카메라에 빗대 가지고 이 중계 카메라를 통해서 이 판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계 카메라만 보고 얘기한 박용택 위원은 이거 100% 오심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도 어제 그거를 봤는데 사실 그 중계진 해설자가 확정을 지어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죠,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용택이처럼 그러니까 박용택 위원처럼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아. 맞죠. 계속 네. 아니다라고 너무 확실하게 얘기를 봐야 합니다. 했거든. 뭐 이런 건 안 되고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해설자도 이건 오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잠깐만. 왜 뭐 들려요? 비디오 판독 센터에서 얘기가 왔어. 네. 확실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말래. 뭔 소리야. 확실하게 아니면 자기들 지금 피해갈 생각 때문에 나는 비디오 판독 센터가 존재하는지도 약간 지금 의심스러워요. 그니까 이거는 진짜 비디오 판독 센터의 신뢰도를 크게 흔드는 것이라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서산시절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올 시즌 앞두고도 그렇고 매년 그런 게 매년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비디오 판독 센터 역량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대체 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이거 끼고 있으면 안 들려.
네 얘기가 잘 안 들려요. 그래요. 일단 비디오 일단 보여줄 만큼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비디오 판독 센터 1탄은 일단 여기서 1부는 종료하겠습니다. 아니 결국에는 비디오 센터 어제 기아가 이겨서 그나마 산 듯, 안 그러면 기아 팬들 쳐들어갔을 듯해요 얘기를 하셨는데, 기아가 어쨌든 0대6 상황에서 8회 빅 이닝을 만들면서 11대8로 대역전을 거뒀습니다. 산체스 선수의 커버를 친 류지혁 선수의 타구 안전 펜스 맞고 크게 튀어오르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홈런으로 인정하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판독이었고, 비디오 판독 시 중계 카메라에 의존해 판단을 했다. 판독 시 전광판에 띄운 화면은 튀어오른 뒤의 상황만 보여줬던 거라서 심판진이 홈런으로 판단해버렸다. 나 진짜 요만큼은 이해는 돼. 처음에 카메라 감독도 조금 놓치기는 했어요. 놓치는, 왜냐면 그 타구를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간대예요. 왜냐면 공이 그 시간대 한 7시 반? 네. 7시 사이 요때 되면 잘 안 보이기는 해. 그때가 약간 어두워지려고 할 때. 네.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 처음엔 놓쳤다가 중계 자료 화면에서 보니까 그 돋보기로 해가지고 슬로우로 이렇게 잡아줬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판단을 해버린 거야. 그것까지는 보지 않고 비디오 판독에서는 그냥 그 이후의 상황만 이제 딱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관중 글러브에 맡기는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본 거지. 아 그래요. 결국에는 이거 뭐 나성범 선수가 어필을 하는 모습도 또 보였고, 비디오 판독 끝에 2루타가 아닌 홈런으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나성범 선수 그리고 이제 김종국 감독도 황당한 표정, 어이없다라는 표정. 이게 사실은 이 홈런 하나하나가 경기 흐름에 계속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근데 비디오 판독 센터 처음에 홈런이라고 나갔잖아. 그죠? 그러면 이후에 봤더니만 아니야. 그러면 뭐 다시 뭐 정정을 하든가. 아니 왜 그 자기들의 실수를 왜 인정을 안 해? 그쵸. 그게 더 멋진 거지. 자기들 잘못 봤다. 다시 정정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꼭 뭐 본인 그 비판에서 그거 바뀌게 되면 그냥 그걸 딱 정해버리고 그 이후에 감독들이 나와서 어필하면 퇴장시키고. 나는 그쵸. 그 룰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룰이야. 이게 참 답답해. 아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써? 아니요, 그만 쓰세요. 어쨌든 지금 이제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KBO 관계자가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그리고 경기도 이겼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만약 이 장면 때문에 어제 경기 패배했다, 진짜 그 후폭풍을 어떻게 했을지 진짜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KBO 관계자, 경기가 진행된 이후에 오심임을 인지했다. 중계 카메라가 류지혁의 타구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어서 오독이 나오게 된 것 같다. 공이 확실히 펜스를 맞고 뛰어 올랐으니 오심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비디오 판독센터 대체 이럴 거면 왜 존재하는 건지, 방송사 중계 카메라 보고 판정할 거면 그냥 방송사가 그치. 판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치. 뭐 이런 의견들까지도 있는데, 물론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포항구장은 이제 제2구장이잖아요. 제2구장이다 보니까 제2구장. 비디오 판독 센터가 볼 수 있는 그 카메라의 개수가 이제 한정이 또 되어 있어서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중계 카메라로밖에 볼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제2구장에서 50 나오면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저기 저 때 있죠. 17년도. 아까 내가 얘기했지. 손아섭 7월 20일인가? 7월 21일 경기. 울산에서 그 경기에서도 홈런인데 2루타를 줬어. 네. 홈런인데 비디오 판독 센터가 그때 당시에 있었고 그 영상도 아마 팬들이 찾아보시면은 확실하게 이제 보입니다. 그렇죠. 홈런인데 2루타를 줬어. 2루타를. 오히려 그거는 노란 선을 맞고 넘어갔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서 2루타를 또 주는 그런 그쵸. 상황도 있고. 그래서 아까 잠깐 조금만 내려봐 주세요. 여기 장무순님께서 장무환님. 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비디오 판독 센터 자체를 없애고 심판 합의 판정제로 갔다면 이런 역대급 오심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건 이제 50대 50인 것 같아. 비디오 판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들이 있기는 해요. 네. 홈 충돌 방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1루에서 세이브 아웃 그러니까 각 루에서 세이브 아웃 여부는 비디오 판독이 도움이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불필요한 것들, 어제 같은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홈런성 타구가 2루타 또는 뭐 2루타성 타구 홈런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뭐 3피트 뭐 위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까이 있는 현장에서 보는 심판들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맞습니다. 나는 3피트 왜 그 카메라 왜 비춰? 1루심 이렇게 하고 주심하고 벗어났으면은 둘이 하면 되는 보고 건데. 있고 1루수도 보고 있고 1루 선상에 있는 그 많은 팬들도 보고 있는 그거를 왜 비디오 판독을 해가지고 시간만 잡아먹냐고. 아무래도 내가 KBO로 가야겠어. 위원님 KBO로 가셔야겠다. 네. 가야겠어. KBO 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방송은?
경업되나? 하여튼 네. 이렇게 되면 크보 런치로 하나 열자. 이렇게 되면 포항구장은 경기 치를 명분을 잃게 되는 거죠. 저번 두산전에서는 배수 문제로 흙탕물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오심. 뭐 게다가 지금 이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 합니다. 포항구장에서 하는 거 이거 괜찮나요? 시설도 안 되고 관중도 없고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제2구장에 만약에 카메라가 없으면 더 자세하게 봐야죠.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ALI 정건영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래요. 오심이 맞다. 인정까지만 가고 이런 일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뭐 만반의 대비를 잘하겠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팬들은 만약에 이거 아까 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한 경기 차이로 가을 야구 못 할 수도 있는데 어제 만약 기아가 지고 한 경기 차이로 가을 야구 못 갔으면 이거 얼마나 억울할 뻔했느냐. 그럼요. 한 경기가 결국 나중엔 이거 갖고 이제 문제 삼으면 큰일 나거든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제2 홈구장을 1년에 3경기 정도씩은 치르는 건 저는 그건 찬성이에요. 그렇죠. 이거야 뭐 지역 복지니까. 그럼요. 네. 지역 복지 이거 굉장히 크고 그분들도 보면은 뭐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제가 이제 그 제2구장 딱 떠오르는 지역이 딱 이 정도인데 그 지역 홈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팀들이면 그러니까 뭐 청주 같으면 이제 대전이 되겠고 포항 같으면 이제 대구가 되겠고 갑니다. 포항에서 가세요. 대구로 경기를 보러. 그렇죠. 근데 포항에서 열리면은 그 3경기가 포항 시민들한테 얼마나 큰데 그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프로야구 경기를 열 정도면 준비를 좀 해줬으면 맞아. 좋겠다. 네. 지자체에서 아니면 시에서 이게 프로야구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시설이 부족하고 경기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안 된다라고 해서 안 가게 되면 그 손해는 내가 볼 때는 후폭풍은 훨씬 크게 돌아가거든. 그렇죠. 지자체가 또 이제 이 피해를 또 보게 되는 네,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쾌적하고 재미있게 또 즐겁게 가족들과 같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 분위기나 아니면은 그런 걸 좀 지자체에서 좀 당연히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그게 의무가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포항구장이 카메라 위치도 안 좋고 외야 인조잔디로 선수들 부상에도 또 위험성이 있고 더가우 라커룸도 안 좋고 내야 흙 엉망이라서 비만 오면 선수들 주로 투구시 최악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하리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특히 중위권 싸움하는 모든 팀들이 살얼음판인데 오심이 경기를 지배하는 상황이 계속 나와선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까지 내주셨네요. 심판들도 지금 절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도 오심이 많이 나오고 또 비디오 판독부터 해서 뭔가 오심이 나오면은 막 언론에서부터 해가지고 막 팬들이 막 쏘니까 네. 심판들도 판정을 내는데 절어. 그니까. 근데 그럴 거면 잘 해야죠, 사실은. 이게 선수들은 이 심판의 판정 하나하나에 자기들 연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연봉 또는 자리 하나가 왔다 갔다 하고. 주전급 그죠. 슈퍼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타석 정도는 상관없다고 봐. 근데 그게 2군에서 올라온 선수라면 그 한 타석으로 인해서 2군으로 내려가냐 아니면 진짜 뭐 김현수급의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는 그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양의지 선수가 예전에 그 목동구장에서 게임을 하는데 사실 제 3의 포수였어요. 네네네. 내가 알기로는 옛날 최승환이라는 포수가 있었지. 최승환 포수가 이제 불펜 포수, 백업 포수였는데 양의지 선수가 그날 목동 경기를 마치고 2군으로 내려갈 계획이었대. 네네. 두산에서 그때 김경훈 감독 시절이었지. 근데 그날 목동에서 홈런 2개 쳤어. 그게 지금의 양의지가 내려가려고 기회를 딱 잡은 거잖아요, 그때. 근데 홈런을 2개 쳤는데 어떻게 내려보내냐고. 이게 명분이 없잖아. 그때부터 양의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의 양의지가 된 거예요. 그 몇백억을 번. 그쵸. 그만큼 물론 심판들도 열심히 보고 집중해서 본다는 거 알지만 좀 더 집중해서 봐야죠. 조금 더 좀 파이팅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게 마무리. 참 어떻게 시즌 내내 저희가 이제 심판 판정 혹은 이제 오심 스트라이크 존 이런 논란 없이 넘어가는 시즌이 단 한 시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팬 여러분들의 또 불만도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은 시즌 뭐 이제 3달 정도 남았잖아요. 3달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댓글 좀 한번 또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청주 경기 할 거면 제발 잘 준비해라. 구장 관리 잘하고. 청주는 사실 이제 약간 경기를 지금 못 치르는 상황이잖아요. 그 구장 관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예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포기한 것 같던데요, 좀. 근데 청주는 타 팀들이 한번 가고 싶어하는 그치. 타자들이 특히 기록 좀 스탯 좀 올려놓는다고. 위원님도 청주 가장 좋아하셨잖아요. 완전요. 나는 거기 뭐
내가 프로 연타석 홈런도 거기서 처음 쳤나? 에. 아니면은 한 경기 2홈런도 거기서 쳤었고 뭐 하여튼 기록이 저도 되게 많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포항시가 각성해야죠. 제가 사는 수원은 스포츠 구단이 많이 유치되고 시청 소속팀도 많고 위즈파크도 장기 임대해주고 결국은 시가 투자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현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근데 이 문제점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 이제 경기를 많이 치르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꼴랑크 몇 경기 하려고 이렇게 또 세금을 투입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은 사실 그 구장을 놀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좀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도 저는 제2의 홈구장은 1년에 3연전 뭐 길게는 6연전까지는 네네. 한 번씩 그렇게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이번 건 역시 나중에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엄한 핑계로 우선 되는 것이 너무 화난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니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뭐 사실 뭐 이 이유는 설명을 해야겠죠. 왜 오심이 나왔는지 이유는 설명하지만 이유 불문 이제 뭐 잘못 본 거. 아,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박용택 의원은 똑같이 그 화면 보고서 오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이 센터에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보는 양반들은 왜 못 찾아내는지 못 보는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말이 많이 나와. 도대체 보고는 있는 거냐 센터에서. 네. 뭐 말이 많이 나와. 참 나도 도대체 그게 어떻게 존재가 되는지 어떻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그렇죠. 굉장히 좀 불투명한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뭐 앉아서 이거 한 그 왜 우리가 올림픽은 아닌데 축구할 때 보면은 그 이거 VAR. VAR 할 때 보면은 그 판독 센터도 화면에 보여주지 않니? 이렇게 딱 보면서 막 그 사람들이 딱 앉아가지고 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판독 센터에서 도대체 누가 있는지. 아, 그래, 뭐, 그거 나 있긴 답답해. 해요. 네네네. 답답해. 불편함을 밟고 가다님 또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니아빠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다가 불편함을 밟고 가다라는 닉네임으로 바꿨는데요. 올 한해 브런치 덕분에 야구 보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안희원님, 도기자님 두 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네요. 내년에 성민규 단장, 서튼 감독 바뀌면 다시 롯데야구 보러 오겠습니다. 지금 롯데팬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저는 답답해 하실만 해요.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순위도 7위까지 또 떨어진 상황이고 또 반등의 계기도 사실 좀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시즌이 또 지나가는 건가? 저는 롯데자이언츠가 최근에는 그래도 특히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FA 시장에도 정말 큰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결과, 성과를 또 내줘야 되는 그런 시즌이라고 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두 경기씩 흘리는 거 다 쓸어 담기만 했었어도 저는 지금 롯데자이언츠의 순위가 5위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렇게 아쉬워하시는 팬 여러분들께서 아쉬워하시는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들이 있고 결국엔 이제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께서 시즌 도중에 이렇게 하차를 선언하시는 게 아닐까. 팬들이 도중에 저렇게 저거 진짜 구단이 각성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롯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성민규 단장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보고 해보려고 하는 게 너무 큰 것 같아. 그게 오히려 선수들한테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 그렇죠. 선수들이 개개인이 풀어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고 야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라운드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벽에 부딪혔을 때는 스텝과 프런트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선수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줘야 된다고. 그게 굉장히 바뀌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3연패했어. 요즘 투수력이 부족해. 점수를 많이 줘. 그러면은 1군에서 지금 던지고 있는 컨디션 안 좋은 애를 2군으로 바꿔야 돼. 그냥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교체를 하면 뭔가 될 것 같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투수가 왜 부진했고 왜 실점이 이어졌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거를 스태프들만 고민을 할 게 아니라 현장의 선수들, 베테랑 선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스텝이 볼 때는 문제가 하나야. 현장과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면은 문제점이 3개로 늘어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어떤 게 진짜 문제점인 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본인들의 문제점, 이게 문제점이야라고 딱 결정을 해버리는데 이게 문제점이 아닐 수도 있는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 나 이거 야구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 그래요. 네, 어쨌든 진짜 아유. 롯데자이언츠는 지금 뭐 선수단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잘하고 싶은 선수들이 다 모두 잘하고 싶겠지만 지금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보니까 사직구장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걸로 롯데 심각성이 증명된 거다. 민초사랑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시즌 초반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진짜 냉정하신 게 어떨 때 보면 진짜 냉정해. 가장 냉정해. 10개 구단 팬들 중에. 잘하면 만원 간중으로 보답. 근데 조금 못한다? 텅텅 빈 사직구장. 나는 확실한 것 같아. 그 그냥. 격차가 진짜 심한 구단이 이제 롯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사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잘할 때는 물론 더 많이 들어오시긴 하겠지만 못할 때도 어쨌든 구장을 찾아주시면서 이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시는데 롯데는 진짜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제 구장 비어가는 걸 이제 봤을 때 정신 차려야 된다. 감독, 코칭 스태프들도 각성해야 된다라는 거 또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참 얼마나 롯데를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그냥 인생의 뭐 한 절반이 롯데인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롯데 야구가 이기고 지구에 따라서 기분이 업이 되고 다운이 되고 할 정도로 야구를 참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야구가 뭔지. 그러게 맞습니다. 진짜로. 네네. 어쨌든 뭐 이제 야구 좀 끊으신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또 내려놓으니까 마음 편해지네요 하시는데 또 그런 분들 6시 반 되면 또 TV 키시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선수들이 좀 더 잘해줄 필요가 있을 것 제 주위에 같습니다. 하나이글스 팬들이 많아요. 네. 하나이글스 팬들. 저도 이제 가끔씩 대전구장이 아니라 인천에서 하나이글스 경기가 열리면은 제 지인들이 하나이글스 유니폼 입고 오세요. 오시면은 끝나고 나서 이제 한 10시 11시 되면 이제 불러요. 네. 끝나서 밥 먹자고. 근데 그 자리에서 막 옷을 찢어. 열받으셔서. 이제 다시는 안 본다고. 네. 근데 그 다음 달에 인천 경기 때 또 입고 또 와. 새 유니폼이야? 선수 이름도 바꿔서 다른 애로 또 사서 또 입고 와. 진짜 잘해야 돼. 선수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자기는 1년에 한 6벌 정도 산대. 네. 유니폼을. 어떡하면 좋아. 한 놈한테 안 몰아준대. 야, 진짜 다양한 장난 이름을 아니다. 붙인대. 네. 그러니까 뭐 정은원도 했다. 네. 옛날 하주석도 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짜 이제 선수들도 또 각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뭐 어제 뭐 선수한테 면전에다 대고 뭐 전준우 선수한테 면전에다 대고 욕한 뭐 혹은 이제 뭐 시비를 건 그런 팬들도 있지만 묵묵하게 이렇게 응원하는 팬들도 그럼요. 정말 많다라는 거. 오히려 이런 팬들이 훨씬 비교도 못할 만큼 많다라는 거. 선수들도 생각을 하고 새기고 경기에 좀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 이제 한국 야구의 미래이자 영건 에이스들의 맞대결, 곽빈 선수가 문동주 선수에게 또 판정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한화의 경기에서 곽빈의 호투 그리고 양석환, 양의지 선수의 홈런을 앞세워서 8대3으로 승리를 거둔 두산 베어스인데요. 동시에 5연패 수렁에서 또 빠져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역시 1등 공신 곽빈 선수 꼽을 수밖에 없겠죠. 99개의 공을 던지면서 7이닝 동안 2피안타, 3진 10개 1실점으로 정말 호투를 펼쳐줬고요. 3진 10개 올 시즌 개인 최다 타이라고 합니다. 어제 경기 곽빈 선수의 투구. 네. 너무 성장을 잘하고 있다고 진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진짜 최고야. 그 직전 등판에 너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네. 제구도 안 되고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선발 투수가 1년에 30경기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경기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단 한 경기에서 끝냈다는 거. 5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경기 이후에 거기서 다시 찾았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뭐 피칭을 하든 훈련을 하든 뭔가를 통해서 다시 자신의 모습을 찾았다는 게 이제 곽빈이 정말 에이스로 가는 맞네. 그런 선수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구나. 그래요. 사실 이제 5연패, 연패 시작이 곽빈 선수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연패, 내가 시작한 연패, 내가 끊겠다. 이게 사실 이제 에이스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곽빈 선수 정말 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시즌 9승째를 기록하면서 한 시즌 개인 최다승 신기록을 또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제 데뷔 첫 10승에 1승만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뭐 문동주 선수도 뭐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죠. 이제 이닝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5이닝 동안 삼진 4개 잡으면서 2실점으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KBO 리그 우한 에이스 계보 어떤 선수가 또 있고 있는지 물론 이제 안호준이라는 확실한 뭐 일선발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 뒤를 잇는 선수들도 진짜 쟁쟁한 선수들 많은 것 같아요. 우한으로 보면은 말 그대로 곽빈 선수예요. 곽빈, 곽빈, 뭐 안우진, 이제 뭐 문동주 문동주, 선수도 뭐 마찬가지고. 최원태 선수
선수도 또 있을 거고. 최원태 선수도 있고 우완 투수로만 그렇죠. 좁혀 보면은 이제 문동 선수 저는 그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 그 완봉승 경기 네. 왜 아웃카운트 하나인가? 네. 1이닝 남겨놓고서 내려갔었잖아요. 그죠? 그거 채웠으면 어땠을까? 난 아직도 그래. 그 이후에 이닝 소화가 그렇게 뭐 좋진 않아. 네. 문동 선수는 제구가 그렇게 좋은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닝 소화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그 기록을 좀 달성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아직도 나는 이 마음 한편에 콕이 남아 있어. 그래도 뭐 문동주 선수 앞으로 또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긴 하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문동주 선수 어제 경기 잘 던졌지만 이해초 양석환 선수에게 허용한 투런포가 이제 페인이 또 되었고요.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조금 주목해봐야 될 장면이 역시 이제 8회 벤치 클리어링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2사 3루에서 윤대경 선수의 초구가 허경민 선수의 등을 향해 날아갔고 공이 이제 등을 맞추게 됐죠. 허경민 선수 곧바로 이제 흥분하면서 윤대경 선수를 향해서 돌진을 했습니다. 이제 카메라에 잡히기로는 이제 입모양도 살짝은 또 이제 엿보였는데 순식간에 또 이제 벤치 클리어링으로 이어졌고 하나의 정우람 선수, 장민재 선수 베테랑들이 또 달려 나와서 이제 진정시키면서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만 허경민 선수는 인사도 받지 않고 이제 벤치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일단 뭐 경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두산 쪽으로 이제 기울었죠. 1루도 비어 있는 상황이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윤대경 선수는 또 제구가 이제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허경민 선수로서 이거 약간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타자 입장에서 좀 바로 보인다고 봐야 되나요? 그 상황들이 경기의 그 상황들이 하나는 나오겠구나. 이건 일부러 던졌다라는 거를 선수들이 느끼지 알고 있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또 허경민 선수가 사실은 그 그라운드 안에 정말 매너 있고 좀 얌전한 선수인데. 그렇죠. 허경민 선수 화낸 적 한 번도 없는데 어제가 처음인 환성님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허경민 선수가 확실하다는 거를 나타내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대부분의 선수들이 허경민 선수 화내는 거 처음 봄. 저도 처음 봄. 뭐 정말 저런 거 처음 봄. 몇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봐서 허경민 선수가 평소에 이때 저렇게 이제 공 맞는다고 해서 그냥 이제 몸에 맞는 볼, 이 단순한 몸에 맞는 볼에 저렇게 흥분하지 않을 선수라는 거. 뭔가 이제 정황상 뭐 그런 것들이 또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 고의성이 있다. 이걸 확실하게 하니까 정말 화를 이게 유일해. 허경민 선수하고 저만 화를 내지 않아요. 뭔 소리예요? 난 정말 화를 내지 않아. 의원님 화 안 내셨어요? 화가 뭐야? 화요일밖에 몰라. 거의였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 됐습니다. 리도라 화로구이가 뭐야?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잖아요. 화를 몰라. 리도라미님 어제 5,000원 또 고맙습니다. 어제 이승엽 감독이 자비로 커피 선수단과 스텝 전부 쐈더라고요. 이것밖에 해줄 게 없다면서 두산의 힘입니다. 저런 것들이 또 하나하나 쌓이면서 또 팀 분위기 반전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나도 내일 커피 쏜다 그럼. 아 진짜로? 용철아 부탁해 내. 와, 내 커피다. 용철이가 항상 저기 사오잖아. 네. 용철이한테 부탁을 해야 돼. 이렇게 다른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얘기할 거리들이 또 떨어졌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치디 별명 화치용 또 이러니. 그래, 어제 경기 또 한화 선수들도 2명 맞았는데 그냥 넘어갔다. 이게 결국 경기에 있어서 뭐 일부러 저랬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크게 뭐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 흐름상 필요한 순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은 안 아픈 데다 던졌으면 또 이렇게 또 화를 냈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들기도 하고. 안 아픈 데다 던졌으면은 다 아프지만 엉덩이 같은 데 부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만큼 사실 엉덩이에 정확하게 던질 수 있으면 정확하게 코너워크가 또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 또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엽 감독의 뭐 지도력 역시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또 팀을 잘 추스리고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선수들에게는 또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소마다 뭔가 좀 그 편안함도 좀 주고 좀 약간 분위기도 좀 반전해주고 이런 것들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네. 오늘따라 진행이 너무 산만하네요. 점점 대치대방님 말씀하셨고 다시 열정으로는 왜 저래 싸늘한 반응. 모든 비난은 여러분 안치홍 위원님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격하세요. 제가 공격하시고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상관없습니다. 요번 주에 3번 나와야 된다는 그 불만이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좀 푸는 것 같은데 오해 없이 좀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안현준님 3,000원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경민 선수 등은 괜찮을지 걱정이네요. 이게 허경민 선수가 또 등이 안 좋아서 또 더 화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까지 또 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경기도 저희가 또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몇 분 들어오셨어? 오늘요? 오늘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어디 많이 보자. 들어오셨어? 분석 눌러보면 나오죠. 오우, 2,000분 넘게 시청. 2,000분 앞에서 화가 뭐야? 나 화로구이밖에 몰라. 이런 얘기 하시고. 오늘 되겠어요? 2,000분이 보고 계시는데? 사직서 써야 뭔 사직서를 써.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이제 기아 대 삼성 경기입니다. 기아의 선발 투수 양현종 선수고요. 삼성의 선발 투수는 이제 최채영 선수인데, 양현종 선수 5승 6패 3.94의 평균 자책점. 최채영 선수는 이제 전역하고 선발 로테이션 합류했습니다만 성적이 좀 좋지는 못합니다. 승리 없이 아직까지 2패에 7.30의 평균 자책점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는 조금 어떻습니까? 저는 기아로 갑니다. 기아로. 네, 기아가 저는 야수들의 경기력은 어느 정도 이제는 올라왔다고 봐요. 네, 올라왔다고 봅니다. 이제 물론 이제 투수들의 활약이 정말 필요한 팀이고 어제 그 대역전승이 좀 분위기를 확실히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해볼 법한, 그리고 또 양현종 선수고 최청 선수가 뭐 아직까지는 조금 적응 단계인 것 같아요.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삼성 가주세요, 치용님 제발 인동점이 하셨는데, 근데 저한테도 오늘 찍으라고 하면은 기아 찍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안치홍 의원님도 적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닐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만약에 이제 치반꿀 간다? 이러면 그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많이들 들어오시겠다. 진짜. 아, 그리고 위에 어디였지? 여기 있네. 로또 수동제왕님이 치드래곤 위원님 대신할 분 없음. 이런 이 썰렁 개그, 아재 개그를 하시더라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분은 사실 많아요. 안치홍 위원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또 그래도 예쁘게 또 봐주시. 안 줘요. 뭔 사표요, 사표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또 댓글 잠깐 소화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좀 부탁드릴게요. 와, 지금 그래도 375분께서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저희 좋아요 400개 넘기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어떤 분이셨죠? 이제 감독 얘기도 좀 해달라. 아, 그래, 너에게로니 팬들이 강재민 컨디션 안 좋은 거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또 내보낸 최원호 감독. 근데 팬들이 강재민 선수 컨디션 안 좋은 걸 어떻게 하나요? 뭐, 최근 경기력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 경기력 보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올리신 거야?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여기 너에게로님. 네네네. 너에게로님 하나 뭐 코치 아니야? 아, 계속 홈런 맞고 막 그랬다는 거. 아, 그쵸. 근데 이제 어쨌든 강재민 선수가 또 필승조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또 쓸 수 있는 선수가 또 그렇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하기는 뭐 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뭐 아니, 저도 근데 그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최근에 계속 안 좋았는데 그 중요한 상황에 이제 왜 올릴까? 올릴 선수가 또 없었던 경우가 사실 또 대부분인 케이스들이 또 많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정말로. 네. 만약에 뭐 저렇게 또 막았으면은 진짜 불꽃 투혼이다. 그래요. 최근에 하도 쳐맞아가지고 2군 보내야 될 때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니까 뭐 컨디션이 안 좋았다라는 거 팬들 뭐 다 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건 이제 뭐 몸 컨디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쵸. 성적이 또 안 좋은 거니까. 등판할 때마다 좀 약간 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도기자님 원정 숙소 쳐들어가서 사인 구걸하는 인간들도 좀 뭐라 해주세요. 2시부터 포항 호텔. 그래, 이거는 좀 문제입니다. 이게 선수들에게 팬 서비스, 요즘에는 이제 팬 서비스 잘해줘야 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서로 선을 지켜가면서 이제 부탁을 하고 팬 서비스를 해주고 이럴 때 이제 아름다운 팬 문화가 되는 거지. 원정 숙소에까지 이제 뭐 까대기라고 하죠. 이제 까대기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는 좋은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심을 해야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끝내야자. 끝내자고요. 네, 오늘 어쨌든 뭐 저희 오늘도 40분 조금 넘었습니다. 원래 40분 딱 끝내려고 했는데 40분 조금 넘게 여러분들과 더 소통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와우, 오늘 400
54분께서 또 좋아요 눌러주셨습니다. 아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처음 들어왔는데 치드님이 여기 계시네요. 얘기하셨습니다. SOL님, 치드님, 안치홍 의원님은 지난 시즌부터 또 쭉 저희 브런치 방송 같이 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내일도 역시 안치홍 의원님과 함께 돌아옵니다. 요번 주는 화수목 사흘 출근이신데 내일도 저희 또 얼굴 봅니다. 기분 좋습니다. 내일 또 의원님 오시니까 많이 또 찾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왜 또 방송 끝나니까 도끼 눈을 뜨세요. 또 기분 좋게 또 마무리해야죠. 내일 또 알겠습니다. 나와야 돼. 내일 또 나와야 돼서 팬 여러분들께서는 좋아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그럼 내일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